인간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빠른 거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 무차별 곡선 이론을 갖다 훤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생산자의 균형의 이동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균형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용이 자꾸 이렇게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이런 형태로 늘어나면 여기에 새로운 생산자 균형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 균형점을 연결한 것을 갖다가 그전엔 ICC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득 소비 곡선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소비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확장 노선이다 그래요. expansion path라고 해요. 이름을 이렇게 expansion path라고 해놨어요. ICC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름을 이렇게 확장 노선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확장하느냐. 지금 자동차를 지금 한 달에 100대씩 만들어요. 자, 지금 미국에서 그 자동차 우리도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100대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0억 원 갖고 사용할 것 같아 200억 원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건 200대를 만드는 경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자 10명 여기 20억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100대를 더 미국에서 달라 그렇게 하면 그럼 얼마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노동자를 이만큼 더 채용을 해야죠. 자본도 이만큼 더 필요해야죠. 갑자기 중국에서도 우리도 좀 한 100대만 달라. 그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만큼을 더 이 돈을 갖다 더 마련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대응을 해야죠.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큼 20억 드리고 지금 10명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고 이거 20억 달러라고 하죠. 뭐 이렇게 돈이 많게. 자, 지금 우리가 1년에 자동차를 지금 100대 만드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에서 자동차 우리도 좀 자동차 그 현대자동차 그 아반떼 그 참 좋네. 우리도 좀 수입 좀 하자. 그래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100대씩 해가지고 200대를 더 달라 그래요. 그럼 300대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난 지금 공장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럼 300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여기서 300대 ISQ가 300대 되는 그것을 갖다 골라내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문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여기 MOU 계약서를 갖다 쫙 작성하죠. 지금부터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후 내년서부터는 그럼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럼 한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계약하자마자 6개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자, 사람이 만큼 모자랄 테니까 이게 10만인데 이게 만약 15만이라 그러니까 5만 명을 지금 추가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요. 20억 원이 자본금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게 만약에 50억 원이다 그러면 30억 원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계약을 딱 하면 사장님이요. 재무 담당이사 보고 느끼는 거 없나? 이게 30억 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걸 대출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마련할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긴 제대로 아는구만. 그거는 회사 사정 봐서 주식 발행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냥 채권으로 발행하는 게 어때? 은행에서 대출하지 말고 그런 채권,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 그래요. 회사채를 갖다 그 회사채를 갖다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런 것을 회사채를 갖다가 영어로
CP라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라 그러죠. 회사채를 갖다 발행하고 그래요.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30억 그래가지고 30억 이자 얼마큼 줄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발행하면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갖다 이렇게 마련하는 거죠. 재무 담당 이사는 훌륭하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사 담당 이사한테 인사 담당 이사 너는 계약 잘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에다 써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유, 저걸 이사라고 정말 진짜 천하만 아니면 확 잘라버릴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 담당 이사라면 벌써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300대 주문이 왔으니까 요 선회의에서 10만에서 15만 한 5만 명이 지금 필요한데 이 5만 명을 지금 빨리 지금 바로 채용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5만 명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이 필요하는데 5만 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일정이 6개월 내에 다 훈련해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채용 공고를 뭐 다음 주부터 채용 공고를 하겠습니다. 5만 명 뽑겠다고 공고 한 2주일 하고 그러고 나서 뽑으면 바로 투입할 수 없잖아요. 뽑고 나면 또 뭐 훈련도 한 며칠 얼마큼 시키고 그다음 해외 훈련도 좀 시키고 그래서 직무 적성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나중에 6개월에는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겠구만.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사장 얘기하기 전에 유능한 총무이사란 말이죠. 이거 재무사에 딱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5만 명이 필요한데 말이죠. 이거 딱 해가지고 결제를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5만 명 저거 하는데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야? 이렇게 하면 5만 명 뽑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6개월 내에 맞추려면. 훌륭한 총무이사죠. 그죠? 인사 담당 이사죠. 역시 너는 내 오른팔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딱 사인해 주죠. 그래서 5만 명. 근데 이 5만 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역시 경제를 좀 잘하는 사람이 좋겠지. 그거 H대학에 인재가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5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은 그쪽 출신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하면 좋지요. 우리도 현대자동차 H나 여기 학교에 H나 비슷한 SH인데 같이 인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맞아. 이게 역시 확실히 쓸만하구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을 딱 받아가지고 이대로 시행하세요 하고 사인 딱 해주면 말이죠. 총무이사는 그대로 시행하죠. 그대로 딱 하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경제 원론을 안 배우면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인사 담당 이사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 계약 잘 하셨냐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죠. 이건 스스로 착착 보면 스스로 답이 착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쫙 선을 거놓으면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기업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요. 여기 200대 주문이 왔는데 갑자기 또 100대가 더 주문 들어왔어요. 실내에서 우리도 100대 달라. 그럼 100대가 이만큼 주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5만 명 뽑으려다가 여기 얼마큼 더 뽑아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돈이 얼마큼 더 준비가 돼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럼 추가로 이걸 더 뽑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 노선만 있으면. 그래서 기업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확장 노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ICC라고 하지 않고. 그건 등비용성 곡선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이게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거기에 새로운 균형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생산이 줄게 돼 있어요. 그죠? 노사운동하면 그 입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얼마큼 줄어드는가? 그것을 이렇게 선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소비자 균형점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PCC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PCC라고 소비곡선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이름이 아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여놓으세요. 아직 이건 공식적인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량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죠, 그죠? 얼마큼 줄어드는가라는 그런 거에 임금이 워낙 하방 경직성이라서 증가되는 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거만 내려가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라서 완전히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PCC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걸 입증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면 이름을 붙여놓으면 되죠.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 하면 뭐 이렇게 YS 뭐 이렇게 가지고 딱 붙여놓게 아니 그러면 김영삼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죠? 하여튼 뭐 이 교수 해가지고 프로페서리 해가지고 PL 커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아직 이름이 없어요. 자, 용도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벌써 생산자 균형의 이동을까지 본 거예요. 자, 소비자 균형의 이동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름만 조금만 바꿔놓을 뿐이죠.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생산자 균형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한 30분 내지 1시간 만에 다 주파해 버렸으니 우리도 참 대단한 실력가예요. 그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생산자 균형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 생산자 균형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자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봤으면 그거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시험을 안 보는 바람에 공부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새로운 내용 같이 보이면서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배경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빨리 그 수업을 확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금방 끝냈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론은 다 정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자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어가 좀 어려워서 어려웠다는 그런 거지 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원론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질을 보니까 이거 좀 샤프하게 잘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물론 그 중에 잘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야 뭐 다 이 조상 탓이고 부모님 탓이지 본인 탓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면 뭐 아무튼 약간 원론 수준을 약간 넘어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서도 좀 나중에 뭐 전공은 안 할 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찾도록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도 막 제시해 놓고 좀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분에 조금 들어간 거죠. 근데 좀 더 아쉽게도 다음부터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건 어려워도 그거 해야죠. 왜냐면 경제학이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알았어요. 이 경영학 같이 말해 적당히 그냥 듣고 그냥 대충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경제학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번만 어렵지 딱 이렇게 이해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뭐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분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영화 보면 말이죠. 영화 보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이 중반 이후 이렇게 가면 사건이 막 이상하게 반전되고 막 꼬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중간에 들어오면요. 근데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면 뭐 어렵게 느끼질 않죠. 근데 이야기가 자꾸 반전되면서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영화 다 끝나잖아요. 보면 아 맞아 누가 누구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누군 죽었어 그래가지고 결과를 딱 알면 그거 별거 아니네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학기 말이 딱 이렇게 끝나면 그럼 뭐 재미있구만 하고 그런 정도로 딱 끝나게 되죠. 약간 어려운 분야로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문제예요. 비용을 왜 다시 다루려고 하느냐? 생산의 성질을 알았는데 비용의 성질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설명할 때 가속도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생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그런 속도, 그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냐? 비용이 생산량하고 비용에 있어서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따라서 많아진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익을 좀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산의 성격을 보니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가지고 속도가 점점 처음엔 빨랐다가 점점 생산성이 작아지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 비용의 성질을 지금 좀 더 깊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일을 극대화할 수 있고 뭐 그다음 또 가격은 얼마로 설정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비용에 관한 분석입니다.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비용은 말이죠.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면 비용이 증가해요. 근데 어떻게 증가하느냐가 문제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천천히 증가하느냐.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었죠. 비용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별로 이렇게 본 게 비용이었는데 비용은 이런 쪽으로 봤는데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요. 자,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속도로 증가하느냐 그래서 비용을 생산에 의해서 이거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증가하는 플러스 관계로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비용의 모습을. 비용은 말이죠. 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막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안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생산량하고 아주 무관하게. 생산량이 막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비용 이런 것을 고정 비용이라고 그래요. 픽스드 코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 생산량이 막 증가하면서 비용이 막 증가되는 비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고정 비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고정 비용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드 코스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FC 이렇게 했죠. 서울 FC는 아니고요. 여기에 그 고정 비용이란 뜻이에요. 고정되어 있다. 생산량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원재료 같은 거요. 생산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막 늘어나죠. 원재료비 같은 늘어나죠. 이런 것을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가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변한다는 거죠. 베리어블 코스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변 비용의 약자인 VC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 합계로 해서 비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비용 돈이 얼마큼 나오는가? 그거는 말이죠. 이 핸드폰 비용은 어떻게 나냐? 비용은 돈은 얼마큼 나냐면 우선 기본 요금을 내게 돼요. 기본 요금은 예를 들어서 13,000원이죠.
13,000원에다가 그다음 자기가 통화를 많이 하면 통화에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내는 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갖다가 제가 만약에 한 통화에 만약에 30원이다 이렇게 하면 30원에 만약에 1000통화를 했다. 그럼 1000통화를 하면 저는 돈을 얼마에 내렸냐? 여기에 1000통화에 한 3만 원 하고 핸드폰 요금 여기 기본 요금 13,000원하고 43,000원 낸다고요. 그죠? 요금이 둘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기본 요금이 있고 하나는 이건 통화 요금이 해가지고 통화를 갖다가 많이 하면 많이 내는 요금이죠.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은 자꾸 증가돼요. 근데 이거는 일정하게 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통화료는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1000통화 하면 이게 3만 원 내지만 2000통화 하죠? 그러면 이건 6만 원 내야 돼요. 그럼 6만 원에다가 이건 13,000원 해가지고 73,000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요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통화료는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많이 내는 용어죠. 이게 적으면 적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 요금은요. 내가 10통화를 하든 100통화를 1000통화를 하든 10,000통화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13,000원 내는 거예요. 통화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전화 요금 많이 나니까 안 한다. 배터리 빼놔도 이거 13,000원 내요. 그죠? 통화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내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금은 이렇게 요금 뭐냐? 이 기본 요금에다가 기본 요금 이것이 바로 이 고정 비용이죠. 고정 비용이고 요것은 뭐냐면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 그 가변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요금은 비용은 통신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정 비용에다가 가변 비용을 다 합해 가지고 요만큼 내죠. 비용은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제가 요 학교 근처에다가 짜장면집 하나 낸다고. 짜장면은 요새 흔해서 안 돼요. 그죠? 요새는 대세가 짬뽕집이에요. 짬뽕이 맛있는 집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양대 근처에 이 짬뽕이 맛있는 집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짬뽕이 맛있는 집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가게를 요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요. 짬뽕이 맛있는 집 해가지고 그저 한양 짬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자, 제가 이 가게를 딱 올렸더니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100만 원 들어가고요. 제가 짬뽕 한 그릇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000원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그릇 만든다. 하루에 1,000그릇 만든다. 그러면 저는 돈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100만 원에다가 3,000원 곱하기 1,000그릇 하니까 300만 원이죠. 그죠? 재료비가 300만 원 들어가고 임대료가 100만 원 들어가서 난 400만 원을 비용을 갖다가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임대료 같은 게 고정 비용이고요. 이거는 가변 비용이에요. 그래서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하고 합계가 나의 비용으로 인식돼 가지고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요. 근데 비용의 모습이 이렇게 1,000그릇, 2,000그릇, 3,000그릇, 4,000그릇, 5,000그릇 이렇게 됨에 따라서 내 비용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수량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아까 수량이 자꾸 증가되면서 비용이 증가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증가됐는데 고정 비용은 증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요. 가변 비용은요, 막 증가하죠. 아무튼 두 개 다 합하면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증가하는가라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속도를 좀 봐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비용 컨트롤 잘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려고 하지요, 저기. 그죠? 돈 벌기가 이렇게 아주 어렵다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수량이에요. 1,000그릇, 2,000그릇, 3,000그릇, 4,000그릇, 5,000그릇 이렇게 수량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비용 코스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용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1,000그릇 만들든 2,000그릇 만들든 3,000그릇 만들든 아무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임대료, 그건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은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100만 원. 고정비용의 모습이죠. 그죠? 가변비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수량이 증가되면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증가하겠죠. 근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증가해요. 체감하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쫙 증가하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고정비용하고 이게 가변비용의 모습이에요. 가변비용인데 그런 비용은 고정비용하고 가변비용을 합계한 거잖아요. 그죠? 합계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요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요 그림을요. 요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고요. 비용의 모습은 이게 비용의 모습이에요. 꼭 뭐같이 생겼냐면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은 거죠. 지렁이 좀 징그럽죠. 그죠? 지렁이라 그러지 말고 용이 싹 승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비용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하늘로 용이 싹 승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쫙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 밑에서부터 승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승천하는 그런 모습의 모양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가변비용 때문에 그렇죠. 가변비용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특히 이 가변비용이 이렇게 요 기울기가 점점 체증해요. 그러니까 2,000그릇, 3,000그릇, 4,000그릇, 5,000그릇 올 때마다 가변비용의 모습을 보면 이게 폭발적으로 확 늘어난다고요. 왜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이건 왜 늘어나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한계효용, 한계생산물, 노동에 대한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저거 하냐면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체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한다 하면 제가 만약에 1,000그릇, 2,000그릇, 3,000그릇, 4,000그릇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종업원을 만약에 20명, 1,000그릇 만들 때 만약에 10명 쓴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20그릇 만들 때 20명 쓰고 30그릇 만들 때 30명을 써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쫙 10명 이렇게 증가시키면 말이죠. 이 30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관리자가 하나 필요해요. 한 20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뭐 과장님, 뭐 주임,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가 하나가 딱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관리자들은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일 잘해 하고 그 감시나 하죠. 그리고 무슨 결제 서류 오면 그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싹 사인만 하죠. 생산에는 활동을 안 하면서 뒤에서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조직이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월급은 또 되게 많아요. 장자에 있는 사람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4,000명 되면 이게 10명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4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이거 한 부장 정도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장 세대다가 부장 하나 이런 형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4명이 더 플러스가 더 되죠.
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산은 안 하는데 월급은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아가니까 그 사람들의 비용이 더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많아지니까 그래서 비용은, 가변 비용은 점점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한 얘기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계 생산물이라는 것은 노동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하는 노동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법칙이 작용하냐면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제가 뭘 이렇게 만들잖아요. 처음 뭘 이렇게 만드는데 한 사람의 노동 생산성,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명이 있어요. 10명이 만약에 핸드폰 만약에 조립을 한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당 10대를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명에서 이제 20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 생산성이 한 사람당 10대 만드는 것을 한 사람당 몇 대 만드냐면 처음에는 10사람이 100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당 10대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20명이 되잖아요. 20명이 되면 이게 한 개 10대를 만들지 못하고요. 이게 200대가 되지 않고 이게 한 100, 한 50대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8대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요. 노동 생산성이 체감을 하죠. 이런 것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노동 생산성이 자꾸 줄어든다고요.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요. 우리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보면 뭘 먹으면 말이죠. 물론 효용은 증가되겠죠. 효용은 증가되겠지만 한계 효용은요, 점점 실증이 난다고요. 처음엔 맛있다가 좀 덜 맛있고, 그 다음 뭐 대충 맛있고, 다음엔 아예 맛없고, 막 이런 형태로 돼버린다고요. 생산 요소도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해가지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죠. 노동하고 자본이 있으면 한계 생산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죠. 요 기울기가 한계 생산물인데 점점 체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생산함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기울기가 점점 체감한다는 것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했죠. 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외 없이. 생산성이 10대에서 8대, 7대, 5대, 4대, 3대 이렇게 자꾸 줄어간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동량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생산액은 자꾸 줄어간다고요. 즉 한계 생산물은 자꾸 체감하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생산물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자꾸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럼 자꾸 실증 나게 돼요. 근데 그 물건 만들기 전에 생산 요소들,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도 보면 만들어내는 게 점점 많이 만들수록 생산성이 자꾸 떨어져요.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물건을 만드는 이 원재료 이것도 보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는 그런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체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